관세를 자처하다. 낭랑의 무예총위 양운거는 을부를 정석껏 가르쳤다. 처음에는 간단한 호시술 정도나 가르치려 했지만 을불이 배움이 워낙 빨라 하나를 가르치면 금세 둘을 이해했다. 덕분에 양운거로서도 오랜만에 가르치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었다. 을불 역시 배움이 재미에 흠뻑 빠져들었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머리와 체격에 더해 정조부인 안국군으로부터 기마술이며 권법을 익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 기를 더해 주었다. 원래 을불은 안국군 휘하의 장수들과 무사들로부터 다양한 덕문의 무예를 전수받은 터라 바탕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하지만 왕손이 신분이라 실제 병장기가 겨누어지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객잔에서 왈패가 금도를 겨누자 당황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제 을불은 실제 병장기 앞에서도 결코 당황하지 않았다. 양운거는 을불에게 권법뿐만 아니라 건법과 창법 등 각종 병장기를 대하고 다루는 법까지 가르쳤다. 양운거가 향과 질이 좋은 먹이였다면 을불은 그것을 흠뻑 빨아들이는 질 좋은 천이었다. 을불이 성취가 어찌나 빠르고 높았던지 스승이 양운거조차도 놀라움을 넘어 내심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였다. 소총은 을불이 집에 온 후로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에 이르기까지 살뜰하게 챙겼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을불을 친오빠처럼 따르게 되었다. 을불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오랜 요랑 생활을 하는 동안 자리를 잡았던 군기가 빠지고 살이 오르고 시작한 데다 본격적으로 무예를 연마함에 따라 더욱 강인해진 풍모는 주변 사람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한마디로 을불은 남자로 변한 것이었다. 을불과 소총이 온의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한 모습을 지켜보며 애태우는 시선이 하나 있었다. 바로 방정균이었다. 을불이 오기 전까지 그 자리에는 바로 방정균이 서 있었다. 언제나 소총과 붙어 다니면서 남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즐겼고 때가 되면 그녀와 혼이 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정균의 낙낙한 꿈은 을불이 등장과 함께 크게 위협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양운거는 평소 수행시키던 정균 대신 소총과 을불을 데리고 거기 장군의 집을 찾게 되었다. 그날은 낭랑의 유력자인 거기 장군이 진나라에서 새로이 낭랑으로 귀속해온 장수를 위해 잔치를 연 날이었다. 진나라 조정이 내전에 휘말리면서 저마다 오랑캐들을 용병으로 끌어들이는 통에 북방 유목 부족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와 자리 잡게 되었고 차츰 이들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조정이 권력 다툼으로 날 새는 줄 모르게 되자 일부 뜻있는 진의 인사들은 그 꼴이 보기 싫어 낭랑으로 와 은둔하곤 했는데 낭랑은 낙양으로부터 멀어 조정의 진흙탕 싸움을 피할 수 있었고 한때 조정에 같이 있던 거기 장군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 후한 대우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잔치는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양운거와 친분이 두터운 거기 장군은 양운거가 데리고 온 을불을 보고 매우 흡족해하며 여러 장수들에게도 자랑했다. 우리 무예총위가 곁에 달고 다니는 무사이니 솜씨야 안 봐도 알 터이고. 그러자 장수들은 서로 을불을 자신이 부대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다. 이봐, 우리 오기군으로 들어오게. 무슨 소리? 3번 부대 오면 내 자네 뒤를 봐줌세.
그들이 제안에 대해 을불은 선선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고 그런 을불을 양원고는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서더니 말했다. 자, 이제 말놀이를 시작하려 하니 여자분들은 자신의 말을 지정하십시오. 말놀이를 이끄는 사내의 말에 여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말놀이란 국내의 백성들 중 건장한 장정들을 뽑아 말을 삼고 그들의 등 위에 관리나 장수의 부인들이 타서는 마당을 한 바퀴 도는 놀이로 언젠가부터 낭랑의 크고 작은 잔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최고의 여흥이었다. 거기 장군의 부인을 비롯한 여러 여인들은 무릎과 팔로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남자들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그중 마음에 드는 말을 골라 등에 올라탔다. 여자들이 모두 탄 것을 확인한 마부가 익살스러운 목소리로 말이 된 남자들을 향해 외쳤다. 자, 시작. 이놈들아, 힘차게 울어라. 그러자 남자들은 한 손으로 여자들이 엉덩이를 받친 채 말 울음소리를 내며 뛰어다녔다. 히히히히. 여인들은 남자들의 머리칼을 말가긴양 움켜잡고는 이리저리 몰고 다녔다. 개 중에는 발정난 수말처럼 앞발을 높이 쳐들고 히힝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펄쩍펄쩍 뛰다가 옆 사람과 부딪혀 여인들과 함께 바닥에 나뒹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 좌중은 폭소의 덕아니가 되는 것이었다. 한바탕 노름이 끝나자 마부는 말이 되었던 남자들에게 떡을 던졌다. 잘했어, 이놈들아. 옛다. 남자들은 이번에도 말처럼 뛰어다니면서 마부가 던지는 떡을 받아 먹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또다시 폭소를 터뜨렸다. 뒤편에 서서 말놀이를 지켜보고 있던 을불이 석없는 남자들을 가리키며 곁에 서 있는 서청에게 기성말로 물었다. 저 남자들은 관노들인가? 조선인들이에요. 일부러 조선인들만 뽑아 말을 시켜요. 저러면서 고구려나 백제를 지배하는 기분을 내나봐요. 조선인? 한무제가 조선 땅에 4개의 군현을 설치한 이후 대대로 그 땅에 살던 조선인들은 고스란히 한사군이 백성으로 편입되었지만 한족 백성들과는 큰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었다. 고구려나 백제, 신라와 같은 나라로 떠나지 못한 조선의 유민들은 학식이 높고 무예가 출중한 자라 할지라도 사군이 관직에 등용될 수 없었고 거기가 천민으로 살아갈 뿐이었다. 마부가 떡을 뿌리고 조선 유민들이 말 울음소리를 내며 엎드린 채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 떡을 입으로 받아먹는 걸 지켜보던 을불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 소청이 잠깐 자리를 뜬 사이 밖으로 나와 혼자 정원을 걸었다. 낭랑에 온 이후 조선 유민들을 많이 마주쳤지만 을불은 그들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낭랑 유지들이 잔치에 놀이객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몹시 기분이 언짢았다. 딱히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을불로 하여금 안채의 왁자지껄한 목소리를 피해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도록 만들었다. 오빠 어디 가요? 언제 나왔는지 서청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을불은 서둘러 감정을 수습하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잠깐 밖에 나가 바람 좀 쐬고 오려고. 그럼 같이 가요. 아예 걸어서 집으로 돌아갈래요? 말은 어떻게 하고? 알아서 할게요. 서청은 대문을 지키고 있는 궁녀에게 말을 부탁하고는 을불이 곁에 서서 걸었다. 달이 없으니까 좋네요. 서청이 희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유난히 밝게 빛나는 하늘의 별 하나를 가리켰다. 저 별은 유난히 밝은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별인데 고구려에서도 저 별이 보여요?
을불은 고개를 끄덕였다. 밤하늘에서 주변의 별보다 유난히 밝은 빛을 내는 그 별을 을불도 자주 올려다보곤 했던 때가 있었다. 신분을 숨긴 채 밤하늘을 지붕삼아 한 늦잠을 자며 아버지에 대한 죄스러움과 산부에 대한 분노로 치가 떨릴 때 적잖은 위로가 되어주던 별이었다. 지금 그 별이 낭랑이 밤하늘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낭랑의 밤거리를 말없이 걸었다. 어수선한 감정에 을불이 말이 없자 소청도 말없이 따라 걸어왔다. 거리에는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음식과 술을 앞에 놓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을불이 눈에 상인들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한 작은 소년의 모습이 들어왔다. 소년은 꽤 쌀쌀한 날씨인데도 옷을 제대로 걸치지 못했고 오랫동안 씻지도 못했는지 떼국물에 전데다 안색도 창백해 보였다. 아저씨, 저 만두 하나만 주세요. 동량을 처음 나온 것인지 소년의 목소리는 수줍게 떨려 나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찮다는 듯 말없이 손사래를 치거나 꺼지라고 소리를 쳤다. 을불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소년을 지켜보게 되었다. 상부의 눈을 피해 쫓겨다니던 어린 시절 자신이 처지가 생각나기도 해서였을 것이다. 소청도 을불을 따라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추었다. 옛다. 마침내 반가운 목소리가 을불이 귀에까지 들려왔다. 술과 국밥 따위를 앞에 놓은 채 웃고 떠들던 세 사람의 상인 중 말상이 소년에게 만두 하나를 던진 것이다. 고맙습니다. 만두를 받아든 소년은 마른 침을 한 번 삼키더니 그것을 입이 아닌 자신의 남루한 옷 속으로 집어넣었다. 아니, 당장 배고파서 돼질 것 같은 상판에 왜 여기서 처먹지 않아? 다른 데 가서 또 얻으려는 짓거리야?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할아버지와 함께 먹을래요. 할아버지? 거지 새끼가 우리 애보다 낫네. 만두 하나를 가져가서 나눠 먹겠다니. 참, 얜 생긴 거나 하는 꼴이 딱 조선놈인데. 옆에 있던 거무튀튀한 얼굴의 사내 하나가 소년의 이목구비를 뜯어보더니 자신있게 말했다. 말상이 숟가락을 빼며 먹던 국밥을 앞으로 밀었다. 남은 건 너 먹어. 소년의 눈길이 재빠르게 국밥을 담아갈 그릇을 찾느라 두리번거렸다. 여기서 너만 먹어. 소년은 잠깐 국밥을 바라보다 맨손으로 서둘러 입안으로 떠넣기 시작했다. 떼국에 전 손으로 허겁지겁 국밥을 떠먹는 소년을 혐오스럽게 쳐다보던 거무튀튀한 사내가 경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너 조선놈 맞지? 소년은 대답할 틈도 없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정신없이 국밥을 입속으로 밀어넣었다. 소년의 대답을 받아 다른 사내 하나가 말했다. 조선놈들은 왜 이렇게 동냥지를 좋아해? 부끄러움 같은 건 아예 없는 모양이지. 이놈들은? 그래도 동냥질로 살 수 있다는 게 어디야? 지금 고구려에서는 굶어 죽는 놈이 한둘이 아닌데? 고구려 놈들 몽땅 여기로 동냥질 올까 겁나네. 그때까지 상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을불은 분노를 느꼈지만 꾹 참았다. 어쨌거나 저들은 소년에게 먹을 걸 주었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소년이 그들의 흰소리에 개의치 않고 고맙게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다. 소청에 그만 가자며 당기는 손에 이끌려 을불이 막 돌아서 걸음을 떼는 순간이었다. 닥쳐요. 심사가 잔뜩 뒤틀린 소년의 목소리가 을불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이놈 뭐라는 거야? 고구려를 욕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새끼가? 순간 후다닥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쫙 하고 뺨 올려 붙이는 소리가 들렸다.
을불은 걸음을 멈추었다. 돌아보지 않아도 등 뒤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왜 때려요? 내 나라를 욕하지 말라고 한 게 잘못이에요? 이 자식아, 거지 새끼 주제에 먹을 걸 줬으면 잠자코 처먹기나 할 것이지. 고구려는 뭔 놈이 고구려야? 흥, 원래 이 땅은 우리 거고 언젠가는 우리 고구려의 태왕님이 와서 당신들을 쫓아내고 말 거예요. 이제 조금만 크면 나도 고구려에 가서 군병이 될 거고요. 뭐? 그럼 나하고 적이 되어 싸우겠다는 거네? 야, 이 빌어먹을 자식. 못하는 말이 없네. 너 이 자식 아예 지금 좀 맞아봐라. 상인이 역지거리는 주먹질 소리로 이어졌고 풀썩하고 소년이 땅바닥에 쓰러지는 소리로 끝났다. 뭐하는 짓들이야? 소청이 돌아보며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을불이 소청을 막았다. 금세 웽웽거리는 토악질 소리가 들리더니 소년의 악의 받침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 먹어. 이따위 국밥 안 먹는단 말이야. 이 만두도. 소년은 품속에 넣었던 만두마저 꺼내 땅에 팽개쳤다. 이놈의 새끼가. 상인이 성찌검을 피해 후다닥 달아난 소년이 을불이 곁을 지나 쏜살같이 달려가자 을불은 소년을 쫓아 뛰었다. 얘야, 거기 잠깐 멈추어라. 그러나 소년은 상인들이 쫓아오는 줄 알았는지 오히려 더 성력을 내 어두움 속으로 내달렸다. 쫓아가는 을불이 가슴속에서 안타까움이 치솟아 올랐다. 얘야, 두려워할 것 없다. 나는 고구려 사람이야. 을불이 입에서 튀어나온 고구려 사람이란 말을 들었는지 소년이 뜀박질을 멈추었다. 을불이 다가가 보니 소년은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고 있었다. 어디 다칠 데는 없니? 아저씨 정말 고구려 사람이에요? 그래, 그렇단다. 고구려가 정말 그래요?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그래요? 을불은 가슴이 턱 막혔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갑갑하기만 했다. 한참 후 을불이 입을 열었다. 아니다. 고구려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굳세고 당당하기만 한 나라다. 내 말대로 이제 곧 고구려는 낭랑을 몰아내고 우리 땅을 되찾을 거야. 그렇죠? 틀림없죠? 아저씨, 절 고구려로 데려가 주세요. 저는 고구려에 가서 병사가 될래요. 을불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지로 내리눌렀다. 당장 소년에게 고구려로 데려가마고 약속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처지가 못 되었다. 을불은 두 손을 뻗어 소년의 뺨을 한동안 어루만진 후 몸을 구부려 소년의 눈에 자신이 눈을 맞췄다. 이름이 무엇이냐? 평강이여. 그래, 평강아. 내 얼굴을 잘 봐두어라. 소년은 을불이 말대로 그 얼굴을 꼼꼼하게 기억해 두려는지 뚫어지게 을불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을불이 말했다. 나중에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약속하마.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으마. 상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었던지 소년의 얼굴에서 그동안 참아내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는 고구려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라고 분명히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고구려를 깔보기만 해요. 그래, 아저씨는 안단다. 고구려는 분명히 자랑스러운 나라다. 그러니 이제 눈물을 닦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할아버지 잘 모시고 있어야 한다. 예, 아저씨. 아저씨 이름을 을불이란다. 기억해두렴. 너는 평강, 나는 을불. 예, 을불 아저씨. 을불은 소년을 꼭 끌어안았다. 양홍건은 을불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권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진법만은 예외였다. 모예가 개인이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면 진법은 군대 나아가 국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군교도 아닌 을불에게 특별히 진법을 가르칠 이유도 없었지만
아무래도 고구려가 낭랑의 젖꼭이다 보니 무의식 중에 꺼려지는 바가 있었던 까닭이었다. 진법은 나라나 무대마다 달라서 진법을 안다는 것은 곧 상대의 군사 기밀을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 한편 방정교는 가을에 있을 군교들의 비무에 대비해 불철주야 단련을 하고 있었다. 양온거의 집은 언제나 젊은이들이 기합소리로 넘쳐났다. 을불은 정균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일과 무예 수련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정균은 달랐다. 그는 서청이 보는 앞에서 다루를 보기 좋게 꺾어버리고 싶었지만 점체 기회가 오지 않아 조급해하고 있던 터였다. 다루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균은 차타가 인정하는 양온거의 수제자였고 무예의 준재였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양온거의 뒤를 이어 무예 총회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변이 없는 한 소청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터였다. 그러나 비룡뱅이 같은 다루가 나타난 후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 소청은 눈에 띄게 다루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고 스승도 요즘 들어 다루의 재능을 칭찬하느라 바빴다. 처음에는 그저 한 열흘 정도 머물다 떠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다루는 떠날 기미가 없었고 스승이나 소청 또한 그를 한 식구로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다루와 양대부 부녀 간의 정이 쌓여갈수록 정균의 질투심도 깊어갔다. 다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무예수련에 전념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간 배운 진법을 총정리하기로 정해진 날 그는 스승 몰래 다루에게 사람을 보냈다. 장군께서 오늘 밤 교위의 진법 전개를 구경하라 하셨습니다. 다만 방교위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담 너머로 조용히 보고 가라 하셨습니다. 무예가 일정한 경지에 오르자 을불의 관심은 자연히 진법 쪽으로 옮아갔다. 언젠가 큰일을 도모하자면 개인 간의 결혼보다는 군사를 움직이는 방법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궁금증은 커지는데 스승이 양온거는 세심하게 가르침을 주는 권법과는 달리 진법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 아쉬운 가운데 묻지도 못하고 있던 터였는데 마침내 기회를 준 것이었다. 양온거가 정식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어깨너머로 보는 수준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을불은 가슴이 뛰었다. 언제지요? 해시에 시작한답니다. 알았어요. 해시가 되자 을불은 무련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고는 스승의 당부대로 최대한 훈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몸을 담벼락에 바싹 기댄 채 안쪽을 넘겨다 보았다. 무련장에서는 막 진법이 전개되고 있었다. 여러 무리로 나뉜 군사들이 정균의 구령에 맞춰 일찍이 움직이고 있었다. 팔괘진, 방정규는 자신만한 목소리로 진영을 주문했고 군사들은 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살인진, 그러자 8발리로 나뉘었던 군졸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면서 중앙을 보호한 채 바깥쪽을 향해 창을 내밀었다. 진법을 모르는 일불이 보기에도 군사들이 위세는 막강해 보였다. 만약 자신이 적이라면 어느 쪽을 뚫어야 할까 생각해 보았지만 워낙 진세가 막강해 허점을 찾을 수 없어 보였다. 처음 보는 놀라운 광경에 완전히 넋을 빼앗긴 을불은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에 담 위로 목을 길게 뽑았다. 그때였다. 삐! 담 밑을 돌며 순찰하던 순절의 호적 소리가 들려왔다. 을불도 깜짝 놀랐지만 호적이 울리자 훈련 중이던 군졸들도 갑자기 진영을 흐트러뜨리기 시작했다.
적국의 간세들이 가장 눈떡을 들이는 게 진형이기 때문에 낭랑의 군법에는 외부인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의 진형 훈련이 금지되어 있었고, 만약 노출되면 그 즉시 진형을 와해시키게 되어 있던 것이다. 순식간에 진형을 허물고 무슨 일인가를 파악하던 군저들 중 일부가 경비병의 손짓을 따라 을불이 있는 쪽을 향해 뛰어오며 외쳤다. 저기 첩자가 있다. 잡아라. 을불은 어리둥절해하며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그곳에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저기 단밑이다. 그제야 을불은 군사들이 지목한 당사자가 자신임을 알아챘다. 뭔가 오해가 있는 듯했다. 그러나 정균이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스승의 당부도 있었으므로 을불은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을불은 급히 몸을 돌려 도주하기 시작했다. 저놈 잡아라. 을불이 담을 뛰어넘는 출국자들을 따돌리고 자신이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려는 순간 정균이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 이봐 다루,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니, 난 그저 스승님 분부대로 잠시 진법 수련장을 넘겨다 봤을 뿐인데. 을불은 당황한 중에도 쓸데없는 오해를 사기 싫어 사실대로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스승님이 그럴 리가 없어. 스승님께 직접 들었나? 무슨 뜻이지? 너는 고구려 사람이야. 낭랑의 무예총위이신 스승님이 내게 진법을 몰래 보라고 할 리는 없다는 말이다. 도대체 내 놈 정체는 뭐냐? 을불은 그제서야 양운거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진법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스승은 확실히 자신이 고구려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스승이 비밀리에 사람을 보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내 말이 사실이라면 스승님이 보냈다는 그 사람을 지목할 수 있나? 있지도 않은 사람을 찾을 수도 없겠지만 말이야. 순간 을불은 어딘지 어색한 정균이 표정과 말투에서 그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마 스승이 심부름이라며 찾아왔던 자는 필시 정균이 보낸 자였을 것이다. 방정균, 교활하군. 방정균은 음모를 꾸몄지만 막상 함정에 말려든 다루를 대하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신이 평소 이렇게 살아오진 않았는데 하는 자괴감까지 일며 이제 간세로 몰린 다루의 처지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진법을 엿본 간세라면 어떤 예외도 없이 참수형이었다. 방정균은 칼을 거두고 말했다. 다루, 아무도 넌 줄 몰라. 무슨 소리야? 그냥 떠나주었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그러나 내 생각도 좀 해줘. 을불은 그제야 방정균이 지금까지 자신으로 인해 무척 괴로워했을 거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는 눈앞에서 소리도 없이 사랑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을불은 한참을 고심하다 말했다. 떠나지. 그런데 떠나기 전에 편지를 한 장 써야겠어. 무슨 편지를? 그렇게 하게. 정균은 을불이 어떤 글을 남기던 그가 떠나고 난 후 그냥 없애버리리라 생각했다. 쓸데없는 감정이 담긴 편지를 보면 스승 부녀는 그를 잊기 어려울 것이었다. 잠시 후 글을 마친 을불이 정균을 돌려세워 편지를 건네주었다. 편지는 그가 볼 수 있도록 펼쳐진 채였다. 낭랑 간세 다루가 보고함. 낭랑의 진법은 팔계진과 차륜진이 자유자재로 결합하는. 을불이 쓴 글을 읽어내려 가던 방정균이 놀라 물었다. 이건 뭐지? 왜 이런 이상한 글을 남기는 거지? 마치 진짜 간세처럼. 서청이 마음이 아플 거야. 이런 거라도 있으면 잊기 쉬울 테지.
을불이 속 깊은 배려에 방정규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찡해왔다. 다루,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어차피 나는 소청과 무엇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소청은 분명 좋은 여자지. 정균, 자네가 행복하게 해주게. 간시 아닌 간시가 되어 을불은 그렇게 낭랑을 떠났다.